본격적으로 이참수의 일반 형식의 그래프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표준형의 그래프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 x-2의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을 때요. 우리 이 식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눈으로 바로 보기가 쉬웠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x는 부호가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x는 2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요.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구해주면서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x에 0을 대입하면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얘 제곱은 4예요. 2, 4, 8 빼기 5니까 y값이 3입니다. x가 0일 때 y값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점 0,3을 지난다. 이 점에서 y축과 만난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요. 먼저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만으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아낸 거죠. 0,3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이차함수식을 볼까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은요, 서로 같은 식입니다.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했었고요. 얘가 이제 오늘 배울 일반형이에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전개해줬을 뿐입니다. 이 제곱을 풀어서 동류항끼리 전개하면 우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이 식을 보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요. 자, 일단은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걸 보니까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똑같겠죠. 그런데 이 식만 보고는 꼭지점의 좌표나 축의 방정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안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x에 0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이 일반형의 식에는 x에 0을 대입하면 이렇게 앞에 두 항이 사라지면서 손쉽게 남는 항이 상수항이라는 거. x가 0일 때 y값이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의 식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구나.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x가 0일 때 대입하면 상수항이 그대로 y좌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구나. 여기서 상수항이 그대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키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자, 일반형의 식을 보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 표준형처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고 0,3을 지난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일반형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바로 얘를 다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표준형으로 변형시켜줍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뭘 배우겠어요? 이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럼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강조했습니다. 이차함수의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얘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차함수의 표준형의 꼴로 고쳐야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도 알 수 있고 또 그걸 알아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얘를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거. 이것이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한번 고쳐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계를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형과 표준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그쵸. 완전 제곱식이 생기게끔 우리가 식을 변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린 뭐 해줄 거냐면요.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낼 거예요. 어디까지요? 1차항까지만요. 상수항 말고 x제곱의 개수로 얘네 둘을 묶을 겁니다. 그러면 2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바뀌겠죠. 선생님 저는 여기서 얘가 바로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한다면 2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8x가 될까 고민해 보시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x 이렇게요. 이것도 잘 어렵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네모로 한번 놔볼까요? 2 곱하기 네모가 원래의 마이너스 8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네모는 양변에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8x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4x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채우셔도 돼요. 자, 아직 안 된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고요. 만약에 바로 암산이 된다면 선생님처럼 바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수항이 없이는 이 괄호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중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면 됐었죠. 그러면 여기 필요한 숫자는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잠깐 멈춰볼까요? 우리는 지금 식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식인데 모양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없던 4를 이렇게 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이 상태로는 위랑 아래랑 다른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얘를 더했잖아요. 똑같이 빼줄 거예요. 그러면 4 빼기 4는 결국 0이기 때문에 위아래에 똑같은 식이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4를 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식의 변형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이 마이너스 4는 사실 괄호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얘를 밖으로 꺼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이너스 4를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 지금 괄호 안에 있잖아요. 괄호 밖으로 나가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 괄호 밖에 있는 2를 곱한 상태로 나가줘야 됩니다. 아, 괄호를 나갈 때는 그냥 못 나가는구나. 뭔가 검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괄호 앞에 있는 수를 곱한 상태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 얘는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항 3개만 남겨두고요. 얘를 내보내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얘를 곱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4를 내보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괄호를 나가려면 뭔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곱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죠? y는 2. 괄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부호는 여기 따라가야 되고요. x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값이 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면요. 꼭지점의 좌표도 알 수 있고요. 뭐 그래프의 모양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상수항 빼고 나머지를 x제곱의 개수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반의 제곱 이용해서 더하고 똑같이 빼줘야 돼요. 바뀌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애 괄호 밖으로 내보낼 건데요.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수 곱해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같이 차근차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수를 이용해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됐었죠. 근데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x제곱의 개수인 a로 이 두 항을 묶어줍니다. 자, 여기 x제곱 말고 뒤에 있는 1차항이 잘 모르겠다면 a 곱하기 네모가 bx다. 그럼 네모는 양변을 a로 나눈 a분의 bx가 된다라고 천천히 구해주셔도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a분의 b의 절반은요.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이거의 제곱은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더해준 거예요. 근데 얘만 그냥 더해주면 아예 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빼준 거죠.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이 앞에 3개의 항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밖으로 꺼내준 거예요. 자, 얘는 지금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인데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괄호 앞에 있는 a를 곱한 상태에서 나와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의 형태로 지금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바뀌죠.
자, 제곱항에서 각각을 가져오고요. 부호는 따라가고요.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했네요. 자, 이 C는 분모율 4A인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똑같이 4A를 곱해서 4A분의 4AC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약분하면 C가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뒤에가 4A분의 4AC로 바뀐 거고요. 선생님 여긴 플러스인데 여기 왜 마이너스인가요?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 자체에 곱해져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사실 얘는 여긴 마이너스지만 전개하고 나면 플러스 C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일반형 2차 함수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어렵지만 문자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친 이유가 뭐였죠? 그쵸, 바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었던 거죠.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질문할 수 있는데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공식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고쳐놓고 보면요.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 모양 바로 알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도 X는 부호 바꿔서 Y좌표는 상수항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A는 X제곱의 개수, B는 X의 개수, C는 상수항이라서 그대로 대입해도 우리 친구들이 답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외우는 건 사실 선생님 추천하지 않고요. 우리 방금 했던 과정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X좌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선생님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나머지 Y좌표에 대한 것은 너무 불필요하니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추계방정식,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보지 않고요. 추계방정식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과정을 다 해서 알아내기보다는 마이너스 2A분의 B 쉽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추계방정식만 묻는 문제에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쉬우니까 외워두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결국 꼭지점의 X좌표잖아요. 만약에 얘가 2예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식에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꼭지점의 좌표를 X, Y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하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X에 0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Y값을 얻을 수 있고 걔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더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0,C로 Y축과 지나는 교점의 좌표까지 이 4개를 다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늘 또 배우는 내용 중에 선생님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바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Y축과의 교점은 살펴봤었죠.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얘는 얘의 그래프고요. 아래로 볼록한 걸 보니까 지금 A는 양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점 있네요. 이 점의 X좌표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2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나요?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Y축과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구하라고 했던 거고 그래야 그래프를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X축과의 교점은 어떤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어떤 그래프는 한 점, 그리고 어떤 그래프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정보는 아니에요. 이 Y축과의 교점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 주시고요. 그럼 우린 돌아가서 X축과의 교점 볼게요. 자, 우리가 Y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했었죠?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사라지고 그때 Y좌표가 C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C예요. 그리고 점의 좌표로 나타내자면 0,C가 이 점을 나타내는 좌표가 되겠죠. 그럼 X축과의 교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교점들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값이 어떤 점들이에요? 0인 점들이에요. 그래서 Y값이 0일 때 그때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한다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Y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X제곱
좌변 우변 바꿔서 쓸게요.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은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알파, 0, 베타, 0이 되겠죠. 둘 다 y좌표는 0입니다. 자, 이렇게 x축과의 교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개념하기 문제 풀면서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는 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은 2차 함수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이다 라고 했네요. 첫 번째. 자, x제곱의 개수로 묶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x제곱의 개수가 지금처럼 1일 때에는 딱히 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묶여있긴 하지만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 반의 제곱입니다. 반은 1이죠? 1의 제곱은 1이에요. 근데 얘를 더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빼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앞에 3개입니다.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탈출하는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죠?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계산하면 빼기 4다 라고 우리가 형태를 바꿔주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